안녕하세요. 노페이크 이슈 채널 팩트남입니다. 며칠 전 미 해군 TSA 사업과 관련하여 록히드 마틴이 대한민국 카이와 함께 이번 사업에 베팅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대한 기사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모델명을 TF-50N으로 명명하여 기존 T-50의 다른 기종들과는 차이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항모 착함을 위해 필요한 기체의 요구 조건과 공군용 기체로 정말 착함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국내 밀떡들 데이터들도 상당히 수준급의 답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운용했거나 경험자의 설명이 가미된다면 더욱 신빙성 있는 답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미국에서 경험이 있던 파일럿 혹은 관련자 등 신분을 밝힌 답변자들의 설명을 토대로 자료를 수집해봤습니다. 물론 이 답변자분들이 오랜 기간의 경험자분들이 맞으시나 세상은 변하고 또한 전체에서 보자면 이분들 답변 또한 단편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절대라는 말은 없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일단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러 질문과 답변을 하나로 모아서 대화 형식으로 정리를 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항공기와 해군 항공기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일반 항공기, 전투기가 항공모함에 이착륙할 수 있나요? 또한 항공모함 기반 전투기가 캐터펄트가 없는 아메리카호 같은 함선에서 이륙할 수 있나요? 질문 잘 들었습니다. 호넷 해상항공우주박물관에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도슨트 업무를 맡고 있는 데니스입니다. 일반 항공기가 항공모함에서 운용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대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운용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미국 내의 해군과 공군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F-22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설계에 두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륙과 착함하는 방식에서입니다. 미 공군의 지상 기반 전투기는 약 1000피트, 그러니까 대략 3km 길이의 활주로 해서 이중 약 3000피트, 대략 900m를 사용하여 이륙 비행을 합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 갑판 길이는 이 길이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1092피트, 대략 330m로 F-22나 다른 미 공군 전투기가 이륙하기에는 불가능한 길이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짧은 거리에서 이륙하려면 캐터펄트가 필요합니다. 캐터펄트에 실린 항공기는 단 2초 만에 300피트 거리에서 0에서 160노트, 대략 시속 300km의 속도로 공중으로 솟구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행기의 캐터펄트의 셔틀을 잡을 수 있는 특수한 구조의 노즈 기어가 필요합니다. 이 사진에서 F-18의 노즈 기어를 확인해 보세요. 탑승한 파일럿이 바퀴 앞에 발을 내리고 갑판 승무원이 셔틀에 단단히 고정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장치가 없는 일반 전투기라면 배에서 이륙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착함은 어떠할까요? F-22와 해군의 FA-18 슈퍼호넷의 착륙 속도는 130노트, 대략 시속 240km 이상입니다. 그 속도로는 함선의 갑판 끝까지 가서도 완전히 멈출 수가 없습니다. F-18에는 지금 이미지와 같이 비행기를 잡아 멈추도록 설계된 꼬리고리가 있어 F-22에는 없는 기능이 있습니다. 일반 전투기와 해군용으로 설계된 전투기 사이에는 다른 차이점도 있지만 항모 기반 비행기의 이 두 가지 핵심 품목이 차이점이 될 수 있겠네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1975년부터 2001년까지 미 해군 파일럿으로 근무한 켄이라고 합니다. 지상 기반 전투기는 긴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활주로에서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항공모함 기반 전투기는 동일한 긴 콘크리트 아스팔트 활주로 또는 일반적으로 항공모함이라 불리우는 대형 선박 둘 다에서 운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항공모함에는 기본적으로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전투기 또한 이 3가지 항공모함 기반에 맞춰서 3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캐토바 방식입니다. 항공기를 이륙시키기 위한 캐터펄트와 항공기를 회수하기 위한 어레스팅 기어가 포함된 대형 비행 갑판을 갖춘 대형 선박입니다.
케토바 방식의 항모에서 운용되는 전투기는 착륙 속도가 낮도록 설계되어 저속 핸들링 품질이 훨씬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지상 기반 전투기와 다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동급의 지상 기반 전투기보다 날개 면적이 더 넓고 꼬리 면적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훨씬 더 높은 착륙 하중을 처리할 수 있는 더 헤비한 랜딩 기어와 더 높은 위치에서 착륙하거나 기체 발사의 하중을 처리할 수 있는 더 견고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노즈 기어는 더 견고하며 항공기를 항모에서 발사하기 위해 캐터펄트에 부착하는 런치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케토바 방식의 전투기의 장점은 지상 활주로와 항공모함 모두에서 연료나 무기를 가득 채운 상태로 이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토바 방식입니다. 항공기 이착륙을 위한 램프, 우리가 흔히 스키점프라고 부르죠. 이 스키점프대와 항공기 회수를 위한 장비가 앞쪽에 있는 대형 비행 데크가 있는 타입입니다. 스토바 운용 전투기는 카토바 전투기와 비슷하지만 캐터펄트를 장착할 수 없기 때문에 노즈 기어가 없습니다. 단점은 캐터펄트 지원이 없기 때문에 항공모함에서 작전할 때는 연료나 무기를 일부만 적재한 상태로 이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상 활주로에서 작전할 때는 연료나 무기를 전부 적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토발 단거리 이착륙 방식입니다. 항공기를 이륙하기 위해 스키점프대가 앞쪽에 있거나 또는 없는 대형 비행 갑판이 있는 대형 선박으로 항공기를 회수하기 위한 별도 착함 장비가 없습니다. 스토발 전투기는 일반적으로 케토바 또는 스토바에서 운용되는 전투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F-35B는 예외입니다. 아무튼 스토발 전투기는 제로 스피드에서 삼축 제어가 가능한 양력 시스템과 비행 제어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엔진 동력을 사용하여 수직 추력을 생성한 후 제로 스피드로 수직으로 호버링 및 착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비행기가 공중에 띄어지면 추력이 나중에 벡터링 되어 비행 속도에 도달하고 날개가 모든 양력을 생성할 때까지 항공기는 앞으로 가속하게 됩니다. 스토바 전투기와 마찬가지로 이륙 하중은 지상 활주로보다 항공모함에서 더 제한적입니다. 참고로 항공모함에는 엄밀히 말하자면 네 번째 유형이 하나 추가될 수 있는데 바로 헬리콥터 항공모함입니다. 스토발 항공모함과 비슷하지만 스키점프 램프가 없고 헬기 운용만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시에는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스토발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상 이 질문과 답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단히 다시 정리를 하자면 질문 1번, 일반 항공기와 해군 항공기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 답변, 캐터펄트 작동을 위한 노즈 기어가 필요하고 노즈 기어 사용을 위한 헤비 랜딩 기어가 필요하다. 저속 비행을 위한 보다 넓은 날개 면적과 컨트롤 관련 장비 강화가 필요하다. 하이어 랜딩과 사출 시 기체 하중을 처리하기 위해 동체 기골 강화가 필요하다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질문 2번, 일반 항공기, 전투기가 항공모함에서 이착륙할 수 있나? 답변, 없다. 질문 1에서 언급된 하드웨어가 없거나 작고 약하기 때문이다. 질문 3번째, 항공모함 기반 전투기가 캐터펄트나 어레스팅 기어가 없는 아메리카호 같은 함선에서 이륙할 수 있나? 답변, 일반적으로 없다. 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저같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항모 운용기와 지상 기반 운용기의 차이점을 전문가의 말을 빌려 정리해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블로그를 통해서도 다양한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동영상 설명란에 주소가 있으니 궁금하시면 방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노페이크 이슈 채널 팩트남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